네, 울산중앙고등학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과학탐구 실험의 두 번째 영상으로 첫 번째 영상에 이어서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에 대한 내용, 그 역사를 다룬 내용에 이어서 창의적 주기율표 만들기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활동을 안내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듭니다. 과학탐구 실험의 첫 번째 영상으로 선생님이 설명했던 내용이 기억나세요? 첫 번째 내용이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에 대한 내용에서 그 멘델레예프가 제시한 원자량의 크기 순서대로 원소들을 배열을 했을 때 뭔가 규칙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 현대의 모즐리라는 사람이 어떤 걸 기준으로 원소들을 배열했었죠? 네, 기억이 나는 사람들은 바로 원자량이 아니고 원자 번호였죠. 원자 번호는 원소의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개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자 번호 순으로 나열한 것이 이제 현대의 모즐리가 제시한 주기율표고, 그것을 오늘 선생님이 이 영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서 여러분이 6월 3일 날 그 학교에 등교를 하게 되면 과학탐구 실험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제시하는 주기율표에 대한 안내가 있을 거예요. 과제 제시. 그거를 여러분이 하는 데에 있어서 이 영상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와야 미션을 해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앞에 그 EBS 온라인 클래스에 과학탐구 실험으로 선생님 OT 자료로 제시를 했다시피 이 과학탐구 실험은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평가가 없습니다. 100% 과정형 수행평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등교 개학 후에 바로바로 이제 수행평가 활동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 데 있어서 여러분과 이렇게 먼저 이론적인 부분을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이 영상을 만들었어요. 잘 이해를 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번에 선생님 영상에서 다 설명했다시피 우리가 주기율표라고 했을 때 현대의 주기율표죠. 가로줄과 세로줄이 있어요. 표니까요. 네. 그랬을 때 세로줄의 이 라인의 것을 우리가 왼쪽부터 1쪽, 그 다음에 2쪽부터 해서 쭉 해서 18쪽까지 있다고 얘기했었어요. 그 다음에 가로를 우리가 주기라고 했습니다. 주기는요, 가로줄 이렇게 펼쳐진 원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그러면 제일 첫 번째 1주기의 제일 첫 번째 원소를 이제 우리가 수소로 이렇게 1번 정했죠. 그 다음에 2번 헬륨. 쭉 적어볼까요? 3번 리튬, 4번 베릴륨, 5번 붕소, 6번 탄소, 7번 질소, 8번 산소, 9번 플로르, 불소죠. 10번 네온. 그 다음에 11번 나트륨, 12번 마그네슘, 13번 알루미늄, 14번 규소, 규소를 이상했었네요. 그 다음에 15번, 인이죠. 그 다음에 16번 황, 17번 염소, 18번 아르곤, 19번 칼륨, 20번 칼슘까지 이렇게 했고 나머지는 여러분 이게 아마 나중에 활동지를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X표로 해놨을 거예요. 비워져 있거나.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 지우고 갈게요.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반드시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창의적인 주기율표를 여러분이 제작을 할 거예요.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 이해를 바탕으로. 그럼 이제 선생님이 제공하는 그 재료를 100% 활용해서 이러한 주기율표를 여러분이 제작을 할 건데 그 앞서서 이 표를 여러분이 작성해서 학번 이름 써가지고 제출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 나이테처럼 원소 이게 제 첫 번째 이 애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설명을 오늘 여기 지금 수소 같은 경우에 제일 안쪽에 검게 이렇게 점으로 되어 있죠. 이게 수소 핵이에요. 그리고 핵 주변에 이렇게 점점점점점점점 이렇게 나이테처럼 이렇게 보이죠. 이걸 우리가 전자가 돌 수 있는 궤도, 전자 껍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통합과학 시간에 사실은 원소의 주기성에 대한 주기율표에 대한 내용을 아마 안내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제일 첫 번째 1번 수소부터 해서 얘는 전자가 하나 있죠. 하나. 그 다음에 양성자도 하나죠. 그래서 원자 번호 1번이잖아요. 원자는 중성이죠. 그러면 수소 같은 경우에 전자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 그 하나를 바닥 상태 전자 배치로 보호의 전자 배치죠. 제일 첫 번째 전자 껍질. 핵에서 제일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를 하나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 2번 헬륨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2개죠.
양성자도 2개고. 그래서 2번이잖아요. 그럼 전자를 제일 첫 번째 전자 껍질 여기다가 이렇게 2개를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핵에서 제일 첫 번째 전자 껍질을 우리가 K 껍질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껍질을 L 껍질. 그 다음에 M 껍질이죠. 이렇게 해서 핵에서 제일 첫 번째 전자가 도는 껍질 K 껍질에는 최대 전자가 2개 오면 다 채워져요. 그 다음 L 껍질과 M 껍질은 모두 다 8개, 8개가 최대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채워볼까요? 3번 리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생각을 해보면 전자가 3개니까 제일 첫 번째 핵에서 제일 첫 번째 전자 껍질에 2개를 채우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채우면 되겠죠. 그 다음에 베릴륨도 첫 번째 전자 껍질에 2개 채우고 이제 2개를 이렇게 그 다음 껍질 L 껍질에 이렇게 채우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규칙적으로 여러분이 그 원자 번호에 맞게 전자를 이렇게 배치를 하시면 됩니다. 네. 쭉쭉쭉쭉 여러분이 적으면 결론적으로 1쪽에 대해서 보면 나트륨 11번이잖아요. 그러면 2개, 그 다음에 8개, 나머지 1개, M 껍질에 1개가 이제 오는 거죠. 칼륨 같은 경우도 여기 2개, 그 다음에 8개 하면 총 18개가 되죠. 그 다음 K, L, M, N 껍질이라고 하는 N 껍질에 하나. 그래서 K, L, M, N 이렇게 해서 핵에서 2개, 제일 가까운 궤도 전자 껍질 2개, 그 다음 최대 L 껍질에 8개, M 껍질에 8개, 마지막 N 껍질에 8개. 요 정도로 여러분이 전자를 이렇게 가진 원소들이 가진 전자를 이렇게 배치할 줄 알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선생님이 이제 제시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주기율표를 이렇게 작성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뭘 알아야 되냐면 이렇게 원소들을 배치했잖아요. 그러면 1쪽의 원소들이 가지는 어떤 공통적인 게 있어요. 뭐냐면 수소 같은 경우에 제일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채워지는 제일 바깥쪽 껍질에 하나가 오죠. 리튬도 마찬가지로 K 껍질에 2개 다 채워지고 난 뒤에 L 껍질에 하나가 와요. 나트륨도 KLM 281 하나 오죠. 11번이니까. 네. 그래서 1쪽의 원소들은 모두 다 한번 적어볼까요? 이게 그냥 말하기 H 같은 경우 바닥 상태 보호의 전자 배치, 보호가 제시한 바닥 상태 전자 배치가 있죠. K, L, M, N 전자 배치하는 것에 1번이기 때문에 K 껍질에 하나 오죠. 그 다음에 3번 리튬 같은 경우가 K 껍질에 2개, L 껍질에 하나 와요. 그 다음에 11번 네. 잘못 썼네요. 네. 11번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K 껍질에 2개, L 껍질에 8개, 총 10개 됐고 나머지 전자를 좀 지우고 나머지 KLM, N 껍질에 하나가 오죠. 그 다음 19번 칼륨 같은 경우도 K 껍질에 2개, L 껍질에 8개, M 껍질에 8개, 마지막 N 껍질에 하나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1쪽에 해당되는 원소들은 제일 바깥쪽에 전자 껍질에 있는 원소의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 배치를 이제 바닥 상태 전자 배치로 핵에 제일 가까운 전자 껍질부터 전자를 착착착 채우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가장 바깥쪽 껍질에 오는 전자의 개수가 이렇게 하나씩 오는 거죠. 그래서 1쪽의 원소들은 가장 바깥쪽 전자의 껍질에 있는 전자의 개수가 1개. 2족은 어떻게 되겠어요? 2족도 한번 해볼까요? 2족에 제일 첫 번째 있는 게 4번 베릴륨이죠. 얘는 K 껍질에 2개, L 껍질에 2개. 그 다음에 여기 지금 12번이잖아요. 12번 마그네슘. 12번 마그네슘도 보면 K 껍질에 2개, L 껍질에 8개, 10개 됐잖아요. 그래서 M 껍질에 2개, 2개, 2개. 마찬가지로 20번 칼슘도 K 껍질에 2개, L 껍질에 8개, M 껍질에 8개, N 껍질에 2개. 이렇게 해서 20이 되는 거죠. 가장 바깥쪽 껍질의 전자의 개수가 2족 2개. 그럼 13족은요. 3개, 4개, 5개, 6개, 7개. 얘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이제 전자가 8개 오지만 다 채워져서 다른 원소랑 화학결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원자가 전자 수는 0이 되는 겁니다. 최외곽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의 개수는 8개지만 그 전자들이 다른 원소랑 화학결합을 하는데 쓰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자가 전자 수는 0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전자배치를 여러분이 바닥상태 전자배치부터 KLMN 전자배치를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맨 처음 뭘 해야 될까요? 이 원소들이 전자가 몇 개 가졌는지를 알아야 돼요. 전자가 몇 개 가졌는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원자 번호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렇게 나면 전자 배치를 하고 난 뒤에는 바닥상태 전자 배치에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를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만약 6번 탄소 같은 경우에 6개니까 K 껍질에 2개, L 껍질에 4개. 아, 원자가 전자수 4개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족의 숫자 1의 자릿수와 같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15족도 7번 질소 해볼까요? K 껍질에 2개, L 껍질에 5개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가장 바깥쪽 원자가 전자수는 1의 자릿수 5 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통합과학 시간에 아마 다른 선생님이 아마 다 설명했을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 주기율표에서 나타내는 정보들을 여러분이 설명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1족은 원자가 전자수 1개, 2족은 2개, 13족은 1의 자릿수 3, 4, 5, 6, 7, 0 이렇게 되죠. 원자가 전자수. 이게 원자가 전자수. 가장 바깥쪽 껍질에 오는 전자의 개수. 그렇게 되는 거고 주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가로줄. 이게 지금 세로줄에 대한 규칙성이라고 한다면 가로줄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찬찬히 잘 생각해 보면 1주기는요. K 껍질에 전자가 채워져요. 가장 바깥쪽에. 2주기는요. 여러분 이제 알겠죠? 아하. 어떻게 되는 거냐면 KL L 껍질에 전자가 채워지는 거죠. 가장 바깥쪽 껍질에. 그러면 3주기는요. M 껍질이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채워지는 전자 껍질이에요. 그래서 주기는 전자가 가장 바깥쪽에 오는 전자의 껍질의 그 수고. 그래서 K 껍질 1주기. 2주기는 두 번째 전자 껍질 L 채워지는 것들이고 3주기는 M이라고 하는 세 번째 전자 껍질에 채워지는 애들이고 N 껍질에 채워지는 게 4주기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이제 주기율표에 대한 내용들을 다 이해한 거예요. 요거를 여러분이 이제 미션을 선생님이 요 표를 주면 제일 첫 번째 6월 3일날 계약을 해서 제일 첫 번째 선생님하고 과학 탐구 실험은 말 안 해도 이러한 영상을 여러분이 본 애와 안 본 애 차이가 있겠죠. 반드시 보고 와야 되고 이 표를 주면 선생님 안내를 할 거지만 전자를 채우는 것을 여러분이 시간 내에 해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네. 혹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는 언제든 선생님이 카톡으로 여러분 주기율표 작성하는 거 과제 제출 받았었죠? 거기다가 질문을 남기셔도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